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겨울은 유난히 길고 하늘은 늘 잿빛이었다. 골목 어귀에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버려진 전단지 위로 눈발이 부서졌다. 그 길을 터벅터벅 걷는 한 남자. 32살 도현. 대학 시절엔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영화 감독을 꿈꿨던 청년이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찍고 싶다고 친구들에게 늘 말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새벽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친 얼굴의 청년일 뿐이었다. 손엔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 어깨에는 오래된 가방 하나. 그의 꿈도 그 도시락처럼 식어 있었다. 영화 공모전은 수차례 떨어졌고 제작비를 빌리려다 진 빚이 쌓였다. 결국 장비를 팔고 시나리오 파일을 지우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그냥 재능이 없는 거야. 그날 이후 도연의 세상은 점점 색을 잃어갔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무표정한 사람들, 무의미한 시간. 그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의 한숨이 기다리고 있었다. 도연아, 내 또래 친구들은 다 자리 잡고 산다는데.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다. 그는 웃으며 괜찮아. 곧 잘 될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 자신은 믿지 않았다. 친구들은 회식 사진을 올리고 SNS에는 성공, 성과, 자기계발 같은 단어가 넘쳐났다. 그 속에서 도연은 점점 작아졌다. 나만 멈춰 있는 걸까? 아니면 세상이 너무 빨리 가는 걸까? 그는 답을 찾지 못한 채 술기운에 젖은 채 방 안천장을 바라봤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한강 다리를 건너던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물빛은 어둡고 바람은 차가웠다. 휴대폰 화면을 켜자 미남요금 알림과 불합격 문자, 그리고 빛 독촉 메시지가 한꺼번에 떠올랐다. 도연 씨, 죄송하지만 이번에도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그 문장을 수십 번은 봤던 것 같았다. 그는 조용히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난간을 바라봤다. 물결이 흔들리며 불빛을 반사하고 그 위로 눈이 떨어져 녹아내렸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겠지. 나 하나쯤 사라진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어디선가 부드럽지만 묘하게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자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이 서 있었다. 허름한 코트, 하얗게 센 머리,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눈빛. 그렇게까지 힘들면 내가 없는 세상을 한번 보여주지. 노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상이 휘청였다. 바람이 사라지고 빛이 일렁이며 모든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도연의 세상도 함께 멈췄다.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조용했다. 눈발은 여전히 흩날리고 있었지만 바람 소리도 차 소리도 사람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 위 방금 전까지 있던 핸드폰이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주머니엔 아무것도 없었다. 꿈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보던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간판에 글씨체가 바뀌어 있고 익숙하던 편의점 로고가 낯선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요, 지금 몇 시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를 스쳐 지나갈 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저기요. 도연의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졌다.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 불안감이 가슴을 조였다. 그는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으로 달려갔다. 밤새 불빛을 켜고 일했던 그곳, 늘 익숙하던 냉장고 소리와 전자레인지의 삑 소리가
들려야 했다. 하지만 문을 열자 내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진열대는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계산대에는 젊은 여직원이 서 있었다. 저기 사장님 계세요? 저 도연인데요. 직원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다. 손님, 죄송한데 누구요? 도연이요. 여기서 1년 넘게 일했잖아요. 그때 사장이 나왔다. 낯선 얼굴이었다. 우리 가게는 오래 생겼는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는 말문이 막혔다. 달력은 2025년이었지만 자신이 살던 그 세상과는 전혀 달랐다. 익숙한 건 하나도 없었다. 도연은 집으로 뛰었다. 골목 모퉁이, 낡은 벽, 오래된 편의점 간판까지는 그대로였다. 하지만 집 앞에 다다르자 발걸음이 멈췄다. 초인종 옆 이름표가 바뀌어 있었다. 이도연 대신 이상호. 그는 망설이다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건 그의 어머니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아무런 인식도 없었다. 저 엄마. 누구세요? 저 도연이에요. 엄마 아들 이도연.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저희 아들은 외동인데요. 그리고 제 아들은 몇 년 전에. 그녀의 눈가가 젖었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그녀는 문을 닫았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라디오 소리엔 오늘도 추운 겨울, 힘든 시기를 버텨내는 모든 분들께 위로를이라는 멘트가 흘러나왔다. 그는 길가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다. 내가 없는 세상이란 게 이런 걸까? 누군가 대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 한참을 걷던 도연은 오래전 단골이던 카페 앞에 섰다. 그곳은 여전히 붉은 벽돌로 지어져 있었지만 간판은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창가 자리에는 익숙한 얼굴이 앉아 있었다. 예전에 함께 영화를 찍던 친구, 태진이었다. 그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다. 태진아, 나야, 도연. 하지만 태진은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옆자리에 있던 다른 친구가 물었다. 그 도연 말이야? 그 친구는 일찍 세상 떠났잖아. 아, 맞다. 그때 그 사고 이후로 다들 힘들어했지. 도연은 한 걸음 물러섰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졌다. 자신이 사라진 세상은 자신이 없는 만큼 어두워져 있었다. 태진은 여전히 영화를 찍고 있었지만 그의 작품 속엔 따뜻함이 사라지고 냉소와 비관만 남아 있었다. 세상은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 그 대사를 듣는 순간 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며칠을 떠돌았다. 지하철역 계단 아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 사이를 헤매며 자신이 만든 작은 변화들을 찾으려 했다. 그가 도왔던 후배, 수진의 이름이 문득 떠올랐다. 예전엔 도연이 자기 돈을 쪼개 그녀의 첫 단편 영화를 도와줬었다. 그 덕에 수진은 상을 받고 영화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무기력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반쯤 비운 커피잔과 휴대폰 화면 속 미완성 시나리오가 있었다. 그때 누가 한 번만 믿어줬더라면. 그녀의 혼잣말이 들렸다.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 누가 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점점 더 공허하게 느껴졌다. 길거리에 웃음소리가 줄었고 SNS에는 분노와 체념이 뒤섞인 글들만 보였다. 그가 사라지면서 사소한 친절 하나, 위로의 말 한마디가 사라진 세상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노숙자 쉼터 앞을 지나가다 자신이 예전에 도와줬던 한 중년 남자를 보았다. 예전엔 도시락 하나 건넨 적이 있었던 그 남자. 하지만 지금 그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때 그 청년이 없었으면 나도 이미. 그 말이 떠올랐다.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그 남자의 인생을 이어줬던 것이다. 도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사라진 세상은 거대한 톱니 하나가 빠진 기계 같았다. 겉보기엔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어딘가에서 계속 삐걱거리고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나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한 일들이 이렇게까지 의미 있었던 거야? 그 순간 하얀 빛 속에서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다. 눈처럼 희미한 웃음으로 말했다. 이제 조금은 보이겠지? 세상은 거대한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 없는 손길로 유지되는 법이란다. 도연은 눈을 떴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자신을 투명한 존재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누군가의 삶에는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걸. 도연은 며칠째 서울의 거리를 떠돌고 있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없는 세상 속에 있음을 완전히 깨달았다. 사람들은 그를 보지 못했고 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의 존재는 마치 먼지처럼 공기 속에 흩어져 버린 듯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멀쩡히 돌아가고 있었다. 출근길 지하철은 여전히 붐볐고 카페에는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내가 없어도 다들 잘 살잖아. 세상은 결국 나 하나쯤 없어도 아무렇지 않은 거야.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무언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사람들의 표정이 무표정했고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예전엔 아이들이 뛰놀던 놀이터가 지금은 폐쇄되어 있었다. 철제 미끄럼틀 위에는 안전 문제로 사용 불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도연은 기억했다. 그 놀이터는 몇 년 전 낡은 시설 때문에 철거 위기였지만 그가 직접 SNS에 게시글을 올리고 지역 커뮤니티에 글을 쓰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냈던 곳이었다. 그 덕분에 주민들이 모금에 참여했고 놀이터는 새롭게 단장되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뛰놀며 웃는 소리가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영화 음악처럼 들렸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다. 놀이터의 문은 굳게 닫혔고 아이들은 집안에서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다. 이건 내가 없어서 생긴 일일까? 그는 자신에게 질문했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작은 일들이 누군가의 하루에 그렇게 큰 의미였을까? 도연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그저 심심해서 글을 썼던 것뿐이야.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그래도 그게 누군가의 세상을 조금 바꿨을지도 몰라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복지관 쪽으로 향했다. 예전엔 주말마다 자원봉사를 나가던 곳이었다. 그가 카메라를 들고 아이들의 웃음을 찍고 작은 영상을 만들어 지역 뉴스에 보내기도 했었다. 그 덕분에 후원이 늘고 복지관은 위기를 넘겼었다. 하지만 지금은 문 앞에 운영 종료라는 편말이 걸려 있었다. 건물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안은 어둡고 싸늘했다. 이럴 리가 없는데. 그는 유리창에 손을 얹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감촉이 그를 현실로 붙잡았다. 그가 사라진 세상에서는 복지관이 문을 닫았다. 도움을 받던 아이들과 노인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한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작은 도움일지 몰라도 그 누군가에게는 전부였구나. 도연의 눈가가 젖었다. 그는 자신이 사라졌을 때 사라진 것들이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온기였음을 느꼈다. 그가 건넸던 커피 한 잔, 건넸던 미소, 그 모든 사소한 온기가 세상을 조금씩 밝히고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눈처럼 하얀 머리를 한 노인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도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지? 세상은 내가 없어도 굴러간다. 하지만 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온도는 전혀 다르단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복지관의 어두운 유리문 앞에 서 있었다. 노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이내 사라졌다. 밤이 되자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송이는 천천히 내려오며 그의 어깨에 쌓였다.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나의 존재는 누군가의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했던 건 아닐까. 눈발 사이로 희미하게 복지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 웃음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도연의 가슴엔 오래 남았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존재를 되돌아보았다. 내가 한 일들은 정말 작았지만 그 작은 일들이 모여 누군가의 하루를 만들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은 슬픔과 함께 찾아왔지만 그 속엔 오래 잊고 있던 존재의 의미가 있었다. 그날 밤 도연은 처음으로 눈물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도연은 자신이 없는 세상 속에서 점점 더 피폐해져 갔다. 시간의 감각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흐릿하게 느껴졌다. 그가 걸어가는 길마다 마치 그림자처럼 무거운 공기가 따라왔다. 지나치는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들 사이엔 생기가 없었다. 모두가 살아있지만 아무도 살아가는 것 같지 않았다. 이게 내가 바라던 세상이었나? 도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한때는 자신이 사라져도 세상은 아무 일 없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말의 잔인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하루는 자신이 자주 가던 작은 공원을 찾았다. 겨울에도 붉은 단풍나무가 남아있던 곳.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니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도왔던 한 부부를 떠올렸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못해 헤어지려던 두 사람에게 그는 따뜻한 말을 건넸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사람의 진심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그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을 붙잡았다. 결국 그들은 결혼했고 얼마 전엔 아이도 낳았다고 들었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없는 세상에서 그 부부는 싸움을 반복하다 결국 갈라서 있었다. 도연은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쪼그라드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나 하나가 사라지니까 이렇게까지 달라지는 걸까? 그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숨소리는 겨울 공기 속에 흩어졌다. 며칠 뒤 그는 자신이 예전에 일했던 영상 스튜디오 앞을 지나쳤다. 간판은 여전히 있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예전엔 학생들이 찾아와 영상 편집을 배우고 도연이 그들에게 무료로 기술을 가르쳐 주곤 했다. 형, 덕분에 나 영상 공모전 붙었어요. 그때 들었던 후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 후배는 빚에 쫓기며 편의점 야간 일을 전전하고 있었다. 그의 눈엔 생기가 없었다. 도연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이건 벌이에요? 그는 허공을 향해 소리쳤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죠? 그냥 잘 살고 싶었을 뿐인데, 꿈도 꾸고 싶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나를 지워야 했어요? 그때 눈보라 사이로 노인의 모습이 나타났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벌이 아니다, 도연아.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라니 이런 고통이 깨달음이라고요? 그래. 사람은 잃기 전엔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 너는 지금 내가 남긴 빛의 자취를 보고 있는 거다. 도연은 눈을 치켜 올렸다. 노인의 얼굴에는 연민과 온기가 섞여 있었다.
세상은 너 없이도 흘러가지만 내가 있을 땐 조금 더 따뜻했단다. 그 말에 도연은 주저앉았다. 눈이 흩날리는 거리 한복판에서 그는 조용히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그는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평범하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니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금은 가벼워졌다. 그는 여전히 외로웠고 여전히 혼자였지만 그의 눈에는 다시 작은 불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절망의 끝은 어쩌면 깨달음의 시작이라는 걸 그는 아주 천천히 이해하고 있었다. 하루 또 하루가 흘러갔다. 도연은 마치 시간의 틈새에 갇힌 사람처럼 끝없는 공허 속을 걸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다. 거리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 빛은 이상하리만큼 차가웠다. 그의 마음속엔 단 하나의 질문만 남아 있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살아야 했을까? 그때였다. 하늘에서 눈이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다. 도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흰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눈은 소리 없이 떨어지며 도시의 어둠을 덮었다. 그는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고등학생 시절 친구 하나가 학교를 그만두려 했던 적이 있었다. 왕따와 가난 그리고 절망. 그때 도연은 그 친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래도 내일은 와라. 내가 없으면 우리 반이 좀 쓸쓸해질 것 같아. 그 말 한마디에 그 친구는 다시 학교에 나왔고 훗날 그 말 때문에 살았다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다. 그 기억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피어올랐다. 내가 누군가를 살렸던 적이 있었구나. 그 깨달음이 도연의 심장을 세게 두드렸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사라져선 안 되는 사람이었어. 눈보라가 불며 거리가 희미해졌다. 그때 노인이 다시 나타났다. 이제는 낯설지 않은 얼굴,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이제 보이겠지? 내 처음엔 그냥 버티는 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사는 건 누군가의 하루에 온기를 남기는 거였어요. 노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을 잃지 말거라. 기적은 세상이 바뀌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 자신을 용서할 때 시작되는 거란다. 도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살고 싶어요. 이번엔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내가 가진 자금이 누군가에게 빛이 되게 살고 싶어요. 노인은 그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좋다. 그 말 오래 기다렸다. 그 순간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눈발이 빛으로 변했고 거리의 불빛이 점점 눈부시게 번져갔다. 소음이 사라지고 그 대신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지하철의 안내방송, 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웃음. 모든 게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도연은 눈을 떴다. 한강 다리 위 차가운 난간에 손을 짚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의 일은 꿈처럼 희미했지만 그의 가슴엔 분명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도연아, 괜찮아? 왜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잖아. 친구의 다급한 목소리, 그것만으로도 그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보였다. 세상이 여전히 버겁고 삶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는 이제 안다.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누군가의 하루가 더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을. 도연은 미소 지었다. 이젠 괜찮아.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은 조금은 더 빛나니까.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송이가 손끝에 닿아 녹아내렸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마치 오래된 필름이 돌아가듯 한 문장이 흘러나왔다.
삶은 완벽할 수 없지만 존재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 선물이다. 그는 조용히 한 걸음을 내딛었다. 차가운 바람 사이로 새로운 숨이 깊게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제야 진심으로 느꼈다. 자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인생이라는 것을. 눈을 떴을 때 도연은 다시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다. 차가운 공기, 익숙한 도시의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따뜻한 숨이 손바닥에 닿았다. 살아있다. 그 말이 입에서 새어나왔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도연아, 괜찮아? 연락 안 돼서 진짜 놀랐잖아. 친구의 목소리, 그 단순한 말 한마디가 그 어느 위로보다 크게 가슴을 울렸다. 그는 다리를 천천히 걸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차갑지만 그 빛 속에서 그는 이제 미묘한 따뜻함을 느꼈다. 그가 바뀐 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눈이었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와 그의 머리카락에 어깨 위에 쌓였다. 그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내 인생이 멋진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야. 그날 이후 도연은 매일 조금씩 달라졌다. 출근길에 마주친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고 편의점 알바생에게 커피를 사주고 SNS에 짧은 위로 한 줄을 남겼다. 그 사소한 온기들이 퍼져나가며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있었다. 그는 그 사실을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았다. 카메라는 천천히 하늘로 올라간다. 서울의 겨울 풍경 위로 흩날리는 눈발, 그 속에서 들려오는 마지막 내레이션.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기억하는 한, 인생은 언제나 멋질 수 있다.